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좀 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좀 조건이 괜찮았으면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일단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자가 오늘입니다, 사실. 자,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Q 실적이 썩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디테일한 면을 또 일일이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한번, 다니머의 실적 자료는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당일날 굉장히, 다음날 이제 애프터 마켓부터 시작해서 프리마켓, 그리고 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오늘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좀 많이, 좀 매도세가 너무 컸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3Q 실적은 충분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자, 하나하나 그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이렇게 쭉 보면 자, 한글로 일단 번역을 좀 해서 볼게요.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확실히 확 와닿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거 뭐 지속적 성장 전략을 실행하겠다 이런 거 필요 없죠. 노버머 인수 마감후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도 콩기름 뭐 보조금 수령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쉐브론 필립스와 제휴해서 저비용 제조 기술 개발을 하겠다. 뭐 토탈 콜비온 PLA와의 협업을 통해서 PLA 장기 공급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노란색 칠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노란색을 표시를 안 했는데 켄터키의 지금 2단계 용량 증설하는 것 관련해서 22년 2분기까지 완료된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이어서 사실은 EQ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의 그린필드는 21년 11월에 착공을 하겠다. 요거는 조금 더 빨라진 건데 사실 이것도 지금 당장이 어떤 매출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예, 관련은 없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켄터키하고 조지아 두 개의 공장을 이 다니머가 가지고 있고, 조지아는 사실 가지고 있을 예정이죠. 지금 현재는 켄터키 쪽이 1공장이고요. 향후에 이제 조지아의 베인브리지 쪽이 이 공장이 생길 위치입니다. 예. 자, 블루칩 고객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에 지금 보면 젠지로 이쪽 회사하고 이쪽 회사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니르 뭐 이쪽 회사 정도가 새로 추가된 것 같고 나머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쪽은 다 외우겠어 내가 그냥. 아, 그럼 월마트도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제 기억에. 그 정도입니다. 젠지로 그 다음에 이 회사, 요 두 회사는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추가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공장이 지금 컨스트럭션 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 벽면만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김이 좀 이렇게 나는 거 말고는 지금 많이 변했나 잘 모르겠네요. 예, 이 발효 냉각기 쪽은 하여튼 이렇게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다운스트림 쪽은 여기도 이제 벽면을 이렇게, 근데 사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22년 2분기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거의 다 지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 사실 이 장비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마감 처리, 우리 뭐 리모델링이든 건설로 치면 지금은 마감 처리를 해야 될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운전 같은 것들도 시운전은 EQ에 하겠네요. 아무튼 이제 서서히 외형도 이제 다 컨스트럭션이 좀 컴플리트 되는 느낌이 좀 나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EQ의 완성을 시킨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EQ의 가동을 한다라고 했죠. 예. 자, 그리고 압출 장비는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3개월 전이었고, 이게 3개월, 지금 나오죠. 나우.
3개월 전이 아니고. 자, 매출은 아우 이거는 뭐 충분히 볼 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진짜 볼 때마다 짜증이 나네. 아, 말이 됩니까? 이게 1년 전하고 이 고속 성장주, 이 스몰캡 고속 성장주 섹터에 속하는 회사가 참 이 정도 매출은 정말 제가 아침에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134는 절대 아닐 건데 와 13.4 밀리언 달러면 하나로 치면 134억 정도인데 와 이건 참 한국 기업으로 만약 코스닥에 왔었어도 듣보잡 회사입니다. 이 정도 솔직히 제가 진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애정이 없었으면 바로 매도 쳤습니다. 솔직히 진짜 뭐 손실이고 나발이고 진짜 그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웠죠. 예. 그래서 보시면 QOQ로는 역성장을 사실 했고요. EQ 때 14.47 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 4Q의 매출이 만약에 2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레베뉴는 64.1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현재 오늘 기준에 1.63 빌리언 달러니까 PSR로 봤을 때는 24.3 정도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현재 4Q에 26 밀리언 달러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워낙 1, 2, 3Q의 매출이 적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번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PSR은 한 23.4 정도 된다. 26 밀리언 달러를 4Q에 했을 때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매출 적게 하면 당연히 PSR이 더 높아지겠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레베뉴보다 더 신경 써서 본 게 뭐였냐면 이게 오퍼레이션 로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얼마 정도 난지를 봤는데 31.8, 32 밀리언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왜 봤냐면 이게 넷 로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넷 로스 쪽에 보면 28.3 밀리언 달러가 사실은 워런트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페어 밸류라고 해서 이제 워런트를 이게 사실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이렇게 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진짜 현금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아무튼 일단은 오퍼레이션의 로스가 마이너스 31 밀리언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위험하기보다는 세컨 오퍼링이라든지 뭔가 신주 발행을 여차하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기, 한 두 분기 이상이 더 이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캐시가 134 밀리언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34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94 134가 아니라 194죠. 말이 자꾸 헛나오네. 194 밀리언인데 지금 오퍼레이션 로스가 30일이면 한 4분기, 5분기, 6분기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쿼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베뉴가 한 24 정도는 무조건, 여기 26 정도는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오퍼레이션 로스가 많이 적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키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HA는 매출의 32%를 차지하는데 이게 20년 3분기에는 12%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2%까지 전체 매출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PHA 매출 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PHA 기반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자,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80% 자체가 워낙 높긴 하지만 사실 지난 3Q부터 거의 PHA 시제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게 비교군이 작년이 너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PHA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글을 그 다음날 남겨드렸잖아요. 아니 PHA가 이렇게 늘었는데 왜 매출은 똔똔이니?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PLA 쪽의 수요가 견고하긴 한데 21년 3분기에 PLA 매출은 고객 구매 시기 등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PLA 쪽에서 매출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전염병 관련해서 공급망 중단 이슈 때문에 작년에 PLA를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회사가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PLA 매출이 떨어진 걸 이 PHA가 그나마 요거를 상쇄를 시켜줘서 판매 감소를 상쇄를 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용은 아래 네 가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생산을 확장함에 따라서 켄터키 시설의 고정 비용 흡수율 향상, 이 흡수율이란 거 정확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생산을 이 켄터키 시설을 페이즈 2를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증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더 늘어나고 급여 쪽으로도 투자가 더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퍼블릭 컴퍼니 코스트가 아직도 계속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1년이 안 된 거니까 이게 이제 그 퍼블릭으로 전환을 했죠. 예, 상장 후에 이제 퍼블릭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그런 쪽의 비용이 좀 더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노버머의 취득 비용이 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취득 비용 일단 취득 비용도 계속 감가가 되기보다는 이게 비용이 어찌됐건 간에 3Q의 반영이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21년 전체를 이제 모델링 가정을 해보면 요걸 이제 한글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저희가 중요한 건 볼륨이죠. 생산 볼륨. 자, 1단계 생산은 연말까지 100%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인데 사실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EQ 때가 50% 정도였고 제가 10월 달에 얘기를 들은 게 68%였습니다. 68%.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물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게 공정이 하나가 이제 이슈가 예를 들어서 한 개에서 두 개가 확 해결이 되면 이게 확 올라갈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연말까지 회사 쪽에서 입장은 100%로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9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운 나쁘면 85%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테슬라가 이제 모델 3를 좀 이런 볼륨 프로덕션, 이 대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그 일정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맞추지 못해서 주가가 거의 한 5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회사가 얘기를 한다고 지금은 위대한 기업 테슬라지만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가 IR에서 어닝콜 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100%다 지켜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CEO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이 크로스크리 형님도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희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 돼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어 이 회사 이렇게 하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자, 그리고 2단계 생산은 22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머리에 막 박혀 있어. 이제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 밀리언 파운드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45 밀리언 파운드 정도 해서 2단계 훨씬 많죠.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거죠. 1단계 쪽이니까. 그래서 2단계의 빛을 보는 시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2분기 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공장을 또 잘 가동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운영 비용은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좀 이렇게 또 적어 놓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은 200밀리언, 그러니까 2천억에서 2,100억 정도가 예상되며 이게
베인브릿지의 그린필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요거 이제 자본 지출 요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자본 지출 관련해서도 세컨 오퍼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아까 193 밀리언 달러가 있을 거고, 물론 그 전에 지금 캐펙스 투자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공장에 몇 개의 부품들은 리드 타임이 길게 걸릴 것 같은, 뭐 이렇게 품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는 리드 타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뭐 철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주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신주 발행이 있을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대출로 가지고 오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혹은 이제 CB 발행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우리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예. 자, 캐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 밀리언 달러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여전히 좋습니다. 유동 비율은 743% 정도 돼서 굉장히 좋은 거고, 100% 이상이면 안정적인데 이건 뭐 워낙 안정적이죠. 그 다음 부채도 워낙 적습니다. 에쿼티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나누면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뭐 오케이 계속. 유일하게 이게 좋네. 유일하게. 이거는 애플보다도 더 좋아. 참 너무 좋네요. 여기서 웃고 갑시다, 여러분. 자, 생산 및 공장 증설이 있어요. 이번에 켄터키 1단계 작업의 규모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켄터키 2단계 작업의 건설, 이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린필드는 빨리 하고 있다. 자, 고객 관계하고 비즈니스 개발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3분기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자,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고객, 그 다음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갈만한 산업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코팅, 뚜껑, 필름, 섬유 뭐 있다, 이런 것들 기타 사출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의 공급과 개발 계약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윙컵의 빨대 페이드죠. 이게 오타인데, 페이드 빨대는 현재 CVS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점점 지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컵이 올해 8월 초에 애틀란타에 애틀란타 팔콘스의 후원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다. 그리고 윙컵이 최근 플로리다에 이 어떤 거를 했냐면 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도시에서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거지 이게 됐다라는 거 아니고, 뭐 약간 플로리다 쪽에서 주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플로리다가 이제 그 바다랑 인접해 있잖아요. 다 이제 뭐 해변이고 이런 거, 마이애미 뭐 이런 쪽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빨대나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뭐 일회용품에 이제 그런 뚜껑은 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 이러면 진짜 너무 좋죠. 와, 역시 크로스크리 형님은 진짜 믿어야지. 이건 믿음이야. 뭐 이렇게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투표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투표에 따라서 윈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공시킨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그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고객이 22년 1분기에 본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이전에 언급했던 고객들의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고객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EQ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EQ 때 설명한 그 고객들이 지금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A, B, C 요렇게만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썼다면 지금 D, E, F 요런 것들을 점점 더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매출까지 쫙 이어졌다면, 그러니까 매출로 분명히 이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였죠. PHA는 예전보다 PHA는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PLA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PLA가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이제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팔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예, 분명히 그 막 저렴한 가격에 팔 정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팔았지, 예를 들어 20달러를 넘어갔다 이 정도 되면 뭐 조금 이제 정리를 했겠지만, 지금 이제 뭐 13달러, 15달러 이럴 때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자, 그리고 노닥스 기반의 빨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흥분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빨대 고객이 노닥스 기반의 뚜껑과 컵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메리카와의 파트너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메리카 이런 얘기는 저도 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다룬 적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성 코팅으로 성공적인 제품 능력을 발휘를 했으며 관계를 계속 아마 이건 기술 제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우리가 성장하는 우량 고객을 기반으로 PLA의 공급 2종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콜비언 PLA와 장기적인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PLA하고 파트너십을 자꾸 맺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이 회사는 뭐 물성 확보, 이런 물성은 다양한 물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토탈 콜비언 PLA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지원함과 동시에 단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있냐면, 물성 확보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PLA 매출 쪽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PHA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물론 이제 여기에 설명은 그겁니다. 단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 고객이 예를 들면 PLA 성격이 아직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쪽에 PHA는 조금 섞여 있고 PLA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걸 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알려진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밖에 제가 가진 캐파를 비춰보건데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